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 벌써 자소서 실전반 마지막 날인데 그 불타는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기업은 LS전선과 한전 KPS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좀 준비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희 막 들어와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카톡방에 안녕하세요 인사도 좀 남겨주시고 저희 일주일 만에 보니까 안부도 주고받고 합시다. 배당버스님, 배당버스? 배당금이 번호님도 안녕하시고요. 산미아님 안녕하세요. 미래님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이번에 자소서 특강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진 캡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노트북도 준비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저녁 먹었는데 햄버거 먹었어요. 근데 지금 강의 전에는 항상 뭔가 긴장이 조금 미묘한 그 긴장이 돼요. 아무리 그 강의를 많이 해봐도. 그래서 살짝 이게 뭔가 막힌 기분이에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제 약 400명 정도 들어와 주셨고, 자, 그럼 한 1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LS전선 어렵지.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서 최대한 제가 도움받아서 올려볼 테니까요. 그래도 올라온다고 나중에 봐야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뭐랄까 완벽하게 답변 만들기 어려울 거니까 오늘 열심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한솔님 반갑습니다. 높자만 기초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처음 보는 분 있다면 또 저에 대한 소개를 살짝 간단하게 드리면 그냥 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 이름처럼 테디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테디라는 취업 컨설팅 학원 운영하고 있고, 이제 신촌에 스터디 카페, 스터디 랩스라는 거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쇼스트 하고 있고, 저는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는 투자회사에 근무했던 이력, 여러 가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처럼 취준생이었고, 지금 이 멘토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최근 취준생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론 저도 꽤 오래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여러분들 진짜 힘들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LS전선에 지원 안 해봤고 한전 KPS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어떤 제 전공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무겁게 어렵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고, 글이야 잘 쓰고 답변이야 잘 만들죠. 정보가 있으면. 근데 그 과정이 어떤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냥 부담스럽겠다. 막상 여러분들도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하기까지 하는 과정이 그냥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이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LS전선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런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개인 간의 역량, 이런 답변 속의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 경력이나 자격, 교육상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요해서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은 글을 조금 덜 못 써도 답변 조금 못해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수많은 기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기업 자체가 무언가 하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더 부담될 거라는 거죠. 편하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캡처 하나하나 다 하면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소서 작성을 위한 이제 산업 기업 분석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사실 면접 가서 실무 면접, 최종 면접 이럴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좀 정확한 팩트 인포메이션에 기반해서 답변을 준비했을 때 디테일의 차이를 두고 로열티의 차이를 두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라는 어떤 책임감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소서 쓸 때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IR 자료, 경영 공시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건 신년사, 이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 해나갈 과업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유튜브에 LS 전선 쳐보세요. 그리고 뭐 한정 KPS 쳐보면 사실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LS 전선 아시아라고 상장이 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주가 분석하는 거, 경제 상황, 시장, 이 기업이 당면한 문제들, 가능성들 볼 수 있고 한정 KP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그냥 제공하는 정보들 안에서 본인의 내용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신예임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기업 산업 분석하고요. 자소서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늘 표현하고 역량을 갖고 있던 것들을 유감없이 좀 표출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정 KPS는 특히나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기술서가 NCS 기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전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직무기술서를 정리해서 LS 전선의 스타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가장 뭐 어떤 키워드, 단어, 어떤 문장들이 또 뽑아오기가 좋으니까요. 너무 새로운 모든 걸 창조하려고 하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별 중요도 파악해서 킬링 경험을 어디 한 곳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는 까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핵심 역량 배치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여기에서 중첩이 돼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다르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적는 거는 당연히 비추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직무기술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나만의 생각 전략을 갖고 답변으로 풀어내보자 라는 거. 자, 그다음에 LS 전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년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 멘토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색깔, 제가 일단 신년사 전문에서 발췌해왔고요. 보라색 부분은 어떤 중요한 포인트고 괄호 부분은 어떤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들. 해저 케이블 수주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LS 전선이 계속해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이유의 가장 해저 케이블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 LS의 수익원이다라는 거. 이제 세계 경제가 정지된 상황,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우리의 활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대외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잠재력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 체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끈기 있게 쭉 갈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번 여러분들 면접 답변 속에 녹여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선도형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 창출, 어떤 매출 확보에 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LS 그룹 전체의 부분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등 LS의 미래 성장 사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LS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그린 뉴딜 사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로 LS전선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브랜치들이 굉장히 많이 두고 있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의 어떤 사업의 수주 따내는 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대부분 이제 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동을 보다 가속화하여 디지털 기반의 운영 체계로 빠르게 변화할 거다.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기업의 방향성을 볼 수 있을 거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될 거다. 자, 다음에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이 산업의 트렌드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지난번에 롯데케미칼이랑 할 때도 다 확인하셨었죠. 그리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어떤 본인의 직업적 의식과 책임감 이런 것들. 사자성어도 이야기했어요. 해현 경장이라는 어떤 다시 한번 바짝 쪼여보자 그 마음가짐을. 자, 초심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새해 아침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건 뭐 인사인 것 같아요. 아, 건보자소서요. 건보자소서. 아마 다른 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전 영상들 아마 있을 거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원님. 자, 간략한 기업 소개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도 같이 한번 짚을게요. 자, LS 전선이에요. 전선을 파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케이블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솔루션을 개발하고 생산, 제공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전력망, 통신망 구축에 기여해 왔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먹거리 하면 지식 산업도 있겠지만 에너지 산업, 그리고 5 통신 산업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기업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돼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대기업이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사실 제가 취준생일 때는 이 기업에 대해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알아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해저 케이블이 가장 지금 큰 경쟁력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바닷속에서 케이블 깔아서 전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초전도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등. 자, 사실은 이 지금 LS 전선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사업의 기본의 어떤 큰 시장 독점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LS 전선이 지금 뭐 유럽에서도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아시아 글로벌 지역으로 어떤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세계 산업의 동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의미가 있죠. LS 전선의 미션. 자, 전력과 통신 기술로 전 세계인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가치관, 어떤 기업의 그 산업의 비전이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좀 지원하는 동기로도 이어질 수가 있긴 하겠죠. 자, 비전 2030 한번 보시면요. 어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피해서 신사업 육성해 나가겠다. 단순 제조, 그러니까 전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에서는 탈피하겠다. 그러면서 플랫폼을 강조합니다. 우리 KT에서도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듯이. 아니, 그쵸. KKIM님, 한전하고 굉장히 또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업 경영, 지속적인 사회공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 경영 충분히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 고객 맞춤형 서비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판매하는 일방향적이 아닌 쌍방향적인 어떤 기업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심 가치는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니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고객 최우선, 존중과 협력, 소통이 중요하겠네요. 차별화는 본인의 어떤 차별화된 능력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원칙과 기본 준수, 어떤 공정한 기업 시민 역할이고 사회적 책임이랑도 연결이 되고요. 전문성, 아무래도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플랫폼 산업으로도 확장해 나가려면 본인의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쌓고 그 이외에 관련된 전문성도 쌓아가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근 새싹님, 일단 저도 유튜브 채널이 테디쌤 이름으로 있습니다. 취업 채널이고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상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밝고 창의적이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밝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 가족 같은 회사. 모르겠어요. 가족 같은 회사. 가족은 그렇게 사람 수가 많으면 안 되는데 사람 수가 너무 많은 가족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기업이 너무 가족 같으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따뜻한 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같은 회사. 자, 다음에 LS 전선 자소서 작성 전 전체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 여러분, 제가 사투리를 써서 그렇지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 같은 회사. 오케이? 자, 채용 공고 내에서 일단 주요 업무, 필수, 우대사항 항목은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채용 정보 안에 직무 소개란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들에 대한 소재는 다 깔아져 있습니다. 판은 깔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NCS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항목을 채워나가면 되고요. 내가 어떤 단어,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S 전선 채용 사이트 내에서 직무기술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 부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자소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력서에 작성할 본인의 경력, 교육, 자격 등의 역량이 좀 큰 변별력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글 속에서 이걸 좀 어필하는 거. 아무래도 분야 자체가 좀 일반 인문 상경 계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 공대, 전기 쪽으로 좀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작성을 하자. 자소서에 대한 부담 내려놓자. 그리고 또 직접적인 관련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교육이든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근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간접적인 거라도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 인성적인 태도적인 부분들도 강조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수는 지난번에 500자였는데 700자로 200자 업데이트 됐으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내려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직무 수행, 뭐 필요 지식, 기술, 자격,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써야 되는 게 나오죠. 그거를 아무것도 없이 쓰려고 하면 당연히 머리가 아픈데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게 오른쪽에는 LS 전선에서 제공하는 직무 기술서인데 잘 정리해뒀어요. 본인의 기업에 맞게끔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찾는 게 너무 귀찮고 어렵다면 제 채널에 어젯밤에 업로드 해뒀거든요. 커뮤니티 안에 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운받아서 쭉 보시면 내가 좀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항목 작성하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제 700명 정도 들어오셨네요. 문송합니다. 상경계열 5열. 저도 상경계열이에요. 괜찮아요. 다운받아서 여러분 지금 한 70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보다가 시간 날 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여러분들 이거 할 줄 알아요? 자, 본인을 세 가지의 해시태그로 표현해 본다면 자, 이 질문은 머리를 너무 고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예시 나와 있네. 저대로 써도 됩니다.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좀 걱정되고 고민될 수 있는 작은 포인트들을 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냥 첫 번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소서 읽기 전에 어떤 큰 제목 같은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항목을 읽기 전에 이걸 먼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쓰기도 간편하지만 쓰기도 간편하다는 건 보기에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관련 경험, 경력, 교육, 자격 이런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 좋고요. 본인의 매력도 어필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MBTI도 작성을 하는 란이 있어요. 채용할 때, 채용 그 지원서 작성할 때. 그래서 저도 안 하다가 어제 새벽에 한 3시 반쯤에 MBTI 해봤는데 ESTPA 나오더라고요. 모험적 도전가, 사업가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질문하니까 내용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작성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와 관련된 강점 넣는 거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게 이제 2가지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격이든 교육이든 경력이든 경험이든. 근데 그게 없다 했을 땐 어떤 본인의 취미 생활이나 어떤 본인의 특기, 남들과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객관적인 거는 그냥 단어, 명사형으로 그냥 기술하면 되는데, 기술도 아니죠. 그냥 적어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구나 절의 형태로 조금의 부가 설명을 해서 항목을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놔뒀죠. 정보처리 기사, 뭐 컴퓨터 공학 석사 이런 거는 뭐 심플 임팩트 있잖아요. 근데 뭐 네이버 스토어팜 월 매출 3천만 원 예를 든 거예요. 직무와 관련 없이. 띄어쓰기는 본인의 자유고요. 뭐 국가 간 해적 케이블 설계 교육 유경험자 뭐 이런 게 있다면 통계 데이터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사, 뭔가 나의 어떤 작은 부분에 어필할 수 있을 그 정도의 딱 길이감으로. 그렇다고 너무 길면 안 돼요. 왜냐면 해시태그니까요. 그리고 1.8억을 날려본 사나이. 이거는 여러분 웃자고 한 건데요. 제가 1.8억을 날려봤어요. 1.8억 원. 1억 8천만 원을 날려봤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조금 지루해질 때쯤에 제가 요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1.8억. 여러분들 좀 지루할 때 힘들다 할 때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팅방 남겨주시면 1.8억에 대한 스토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으로 가능하다면 두 가지는
추천하자면 2가지는 직무 관련, 뭐 1가지는 인성, 태도, 조합 이렇게 해서 3가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취미, 특기, 차별화된 강점 어필 가능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 실패 경험은 면접관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소서 항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어떻게 보면 면접관의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8억 원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적어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원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기사 자격증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요런 딱 객관적인 건 그냥 그대로 명사형으로 작성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조금 서술형까지는 아니지만 구와 절 형태로 적어주시면 된다. 비트코인, 돈 번 사람 부럽다. 해시태그 예시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나의 특별한 인성적인 경험, 좀 특별한 매력, 등산 동호회 최연소 회장 이런 부분들은 눈길이 가잖아요. 왜 등산 동호회 하셨고요? 어떻게 최연소인데 회장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 면접에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자소서 준비하면서 전략적으로 면접까지 준비해 두는 거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번 가볼게요. 2번. 자, 다음 성향 중에 본인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쓰세요. 총 12가지 해시태그가 나와 있는데 업무 태도, 성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공감, 꼼꼼한 창의력, 타인의 의견 수용, 배려, 협동, 희생, 솔직함, 원칙 준수, 자주성, 적극성, 학습 지향, 변화, 혁신, 집중력.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인재상과 기업의 핵심 가치를 나와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면 지원 직무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거기서 원하는 태도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NCS 직무기술서에 보면 여러분들 태도와 연결 가능합니다. 연결 가능해요. 자, 그리고 1456번은 팀 플레이어, 팀워크, 협동과 관련된 어떤 태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3번, 9번, 11번은 진취적, 도전정신,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해 볼 수 있고 2번, 10번, 12번은 전문성, 프로페셔널한 거 원한다 했잖아요. 전문성. 7, 8번은 뭐 직업윤리, 본인의 가치관 정도 나타내는 성향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랑 일치하는 그 이유를 경험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 경험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실패 경험도 가능해요. 성공 경험은 나의 이 성향을 역량으로 강조해 볼 수 있을 거고 실패 경험은 내가 어떤 실패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관을 얻게 됐기 때문에 성장적인 어떤 이 부분에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원서 작성 시 MBTI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 본인의 성향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꼼꼼합니다, 뭐 섬세합니다, 협조적입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내가 말하는 그 성향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이유가 있어야 되고 경험 속에서 그걸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원칙 준수 보면 업무를 처음 배울 때 매뉴얼 숙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어떤 문제 상황 시에는 반드시 원칙을 어긋나지 않는 부분 내에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람, 일의 효율성을 위해 원칙을 어기는 합리적인 타협 따위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 준수이고 이게 실제 경험으로 연결된다면 여러분들 원칙 준수의 정확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죠. 설득력도 될 거고요. 자, MBTI, 그건 뭐 그냥 좀 뭐랄까 좀 신세대 기업이다, 열려있는 기업이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항목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탈락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자, 답변 작성하는 방법,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서 저는 본인의 가진 성향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제목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목은 해시태그 활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본인이 가진 성향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저는 위의 성향 중 꼼꼼함이 강점인 지원자입니다. 꼼꼼함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성향을 어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무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성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꼼꼼함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뒤에 나올 경험에서는 해당 부분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지원 직무에서 꼼꼼한 태도는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연결하는 거. 두 번째 문장에서 표현해 주시고요. 이제 본인의 경험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공 경험으로 하시던 실패 경험으로 하시던 자, 어필하는 게 달라질 뿐이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실제 땡땡 공모전 참여 당시 꼼꼼한 데이터 분석력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결과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짧은 상황 설명 및 액션을 이제 정리해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런 꼼꼼한 태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죠? 지원하는 직무에서 이런 부분에서 꼼꼼한 자세는 이런 결과, 문제 해결. 그러니까 본인이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무에서 이런 태도를 발휘해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포부 형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흔한 질문인데 뭐 질문이 그냥 좀 특별해 보여, 특이해 보여.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브래드 피트님, 쌤 키가 어떻게 되세요? 브래드 피트보다는 큽니다. 확실히 브래드 피트보다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앞에 거랑 달라요. 앞에 건 역량 강조, 성공 경험이고요. 두 번째 건 가치관 강조, 실패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목은 꼼꼼함을 통한, 해시태그 넣고 꼼꼼함을 통한 땡땡땡 뭐 이렇게 제목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는 작은 정보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꼼꼼한 자세가 기본이 된다 생각합니다. 배웠으니까 이 가치관을 강조해 주시고 실제 이런 공모전에서 이런 거에 빠른 속도에만 집중해서 아쉬운 결과를 내 이 꼼꼼함의 태도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실패 경험을 소개하겠죠.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마감 기한이 촉박해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기한 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 문제 해결 과정과 액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의 결여가 문제 원인, 실패에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원인 파악을 다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 여러 업무에서 작은 정보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꼼꼼한 태도, 이후에는 이런 태도 덕분에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시행착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 및 간단한 포부. 자, 여기에서 지원하는 직무에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결여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정말 조심하겠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내 성향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의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땡땡의 꼼꼼한 자세, 이렇게 할 때 꼼꼼한 자세, 태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확신 주시면 되겠죠. 앞에 부분요. 네, 이거 첫 번째 가치관 강조 부분. 다음에 두 번째 탁탁탁 총 6단계로 가면 되겠고요. 700자니까 한정 KPS보다는 좀 여유로워요. 사실 한정 KPS보다는 좀 여유롭고 700자 다 채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압박받지 마세요. 지난번 채용에선 500자였습니다. 500자. 자,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게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직무 기술서의 내용이 없으면 당연히 어렵죠.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될지 깜깜할 거예요. 지식, 기술 자격 하나 묻고 태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작성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야겠죠. 왜? 자, 지식, 기술, 자격, 태도 이 세 개가 다 나와야 돼.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식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4번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4번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각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상세 직무 기술서와 직무 학습 모듈 이건 이제 ncs.go.kr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디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도 확인할 수 있다 했고요. 자, 태도적인 부분은 이미 본인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죠. 거기에 보면 뭐 기술, 교육,
능력, 태도 다 나와 있어. 기술서 가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조금 앞으로 가보자. 여기서 왼쪽 보면 다 나와 있어. 내용, 지식, 기술, 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고르시면 돼요. 고르면 돼. 자, 고르면 됩니다. 다시 또 가볼게요. 질문 한번 볼까요? 2번 문항에서도 영양에 대한 내용을 쓴 사람은 3번 문항이 어떻게 그냥 질문에서 원하는 거 하시고요. 3번 문항에서는 어떤 본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알고 있냐 하는 어떤 확인 차원의 항목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태도적인 부분은 본인이 이미 갖추고 있는 거. 지식, 기술, 자격 부분은 이 또한 본인이 갖추고 있는 걸로도 해도 좋지만 갖추고 있지 않고 꼭 필요하다라는 걸로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거 답변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자, 볼게요. 자, 답변 작성 가이드 가볼게요.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라 했으니까 지원 직무에 대한 내 생각과 정의가 반드시 정리되어야겠죠. 영업 직무 예시로 하면요. 관련 산업 블라블라 이러한 직무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역량 설명에 대한 도입을 해줍니다. 이 직무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매출 향상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역량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구분을 두면 되겠죠. 지식적인 측면과 역량 이유, 여기서는 이제 지식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전공에서 배웠던 수업 내용들도 가능하고요. 이수했으면 어떤 이론 부분, 업무 프로세스, 교육, 수료했던 거, 현장 경험을 통한 지식, 노하우, 시장 제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도 NCS 학습 모듈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예시 볼게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고객의 니즈 파악 및 불만 고객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역량을 통해 만족스러운 서비스 판매 및 영업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필요한 것과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술 자격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기술 자격 측면이라면 자격증, 프로그램 이수, 프로그램 이용하는 어떤 능력치, 외국어, 모듈, 어떤 이런 활용 가능한 것들. 약점을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4번 항목에서는 본인이 갖추어야 될 것도 나와요. 그러면 3번에선 이러한 건 내가 갖고 있고 이러한 것도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중요하다 생각하고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역량 갖추겠습니다. 라는 걸로 설득력 있게 쭈르르륵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진취적 리더십 배려 이런 건데 이것도 직무 기술서 참고하면 되고요. 이제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내야겠죠. 앞으로 이 역량 이외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내 직무에서 역량 향상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NCS 있는 자료원에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이고. 그렇죠. 이게 어렵더라고. 나도 확실히 준비하면서 그냥 어떤 이 기업 자체 하는 일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4번 문항 볼게요. 4번 문항이랑 3번 문항이랑 연결됩니다. 4번 문항은 3번 문항의 어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네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니? 그리고 너는 어떤 게 부족해서 어떤 걸 채워나갈 거니? 라고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술 자격 이런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것도 어필하지만 부족한 것도 적어도 된다.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되잖아. 연결이 되고 설득력이 있고 개연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앞에 3번 항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했죠. 그리고 어떤 채워나갈 역량, 내가 갖고 있는 역량. 근데 갖고 있다라고만 말하는 건 거짓말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력서에 어떤 자격 증명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냥 갖고 있다가 아니라 왜 중요하다 생각했고 갖기 위해서 이런 정기 주기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 그리고 이게 어떤 경험에서 플러스 알파 핵심 역량이 돼서 정말 내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까지 나오면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은 이제 입사후 포부와 일맥상통한데요. 그냥 포부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앞에서 했잖아. 필요한 역량 갖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거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하네. 우대 사항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것도 채워나갈게 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킬 수 있고 확신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단순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을 했던 부분으로 설득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자, 해당 역량에 대해서 도움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경험, 결과 중요해요. 경험만 이야기하지 말고 결과를 이야기하세요. 우대사항 같은 관련된 부분, 어떤 자격증 높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게 좀 추상적이거나 내가 현실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포부니까 좀 말이 좀 뭐랄까 포부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뭐 뱉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뱉는 건 중요한데 괜찮은데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어떤 생각 계획은 있어야 돼. 답변 작성 가이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선 700자니까 2개 정도 핵심, 2개 정도 역량을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핵심이라서 경험도 녹여낼 거. 어떤 노력했던 거 경험까지 어떤 경험에서 소재로도 쓸 수 있는 정말 핵심. 그리고 하나는 좀 부가적으로 내가 또 갖고 있는 거. 요 2개를 이야기해서 요거는 설명을 좀 적게 하고 요거는 좀 설명을 많이 하면 700자가 좀 아름답게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름답게. 제가 지원하는 영업 직무에 있어 필요한 저는 땡땡땡땡 역량 2개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역량들이 왜 도움이 되는지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나와야겠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과정인데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 노력했을 거 아니야.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그 노력의 어떤 수준이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주기적이고 계획적이고 여러분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걸 조금 강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 주기적, 지속적인 부분이 저는 어떤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량 1개만 해도 되는데 700자가 좀 많게 느껴질 수 있다면 2개를 쓰시되 하나는 그저 거들 뿐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1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내용을 많이 해주고 여기는 추가로 살짝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수준 정도. 괜찮아요. 근데 1개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글이 망가진다, 무너진다라는 거. 자,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과정까지 했고요. 보세요. 해당 역량을 통해 결과를 낸 경험이 짧게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좋아. 그럼 이렇게 해줄게. 정할게요. 2개를 쓰려면, 2개를 쓸 거면 어떤 해당 역량을 통해 결과를 낸 경험이 없는 분들은 2개 쓰세요. 그러면서 2개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쓰시고요. 내가 어떤 경험에서 역량이 빛을 발한 적이 있어. 그럼 하나만 쓰세요. 그럼 되겠네. 그럼 내가 정리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딱 애매한 거 정해주는 거 좋아하더라고. 내가 핵심 역량으로 결과를 낸 경험이 있으면 1개 쓰고 아니다, 없다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한 나의 성실함, 책임감,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2개를 쓰세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전문성이란 건 뭐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 이런 부분들 본인의 분야에서만큼은.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 역량 이제 그리고 필요한 이유까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갖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비전 2030 뭐 이런 부분, 신년사에서 나오는 부분들과 연관해서 그 맥을 같이 해달라는 거죠. 지금 사실 일반적인 상황 같아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이 굉장히 좀 외부의 장애물, 문제가 큰 상황 속에서는 이 기업의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어떤 하나의 방향성 돌파구를 위해서 집중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 회사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들 인지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잘 읽히고 눈에 보이고 친근하겠죠. 친근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예시 있죠. 트랜스포메이션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갖추겠습니다. 이런 교육 받겠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 모듈, 활용법 배워나가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죠.
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 무엇이 있으며 지속해온 이유. 제일 가벼운 질문이에요. 제일 가벼울수록 방심하지 마세요. 제일 가벼운 질문일수록 대충 쓰지 마. 대충 넘겨짚지 마.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하면 나는 지속적이라는 것의 단어를 한번 키포인트로 잡아볼게. 지속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단 단발적인 게 아니야. 주기적, 정기적. 계속해서 해오는 거고, 난 그 기준이 최소 1년. 길게, 보통 이제 좀 평균적으로는 3년 이상 되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어야 여기에 가장 잘 핏한 소재가 될 거다. 가장 핏한 소재가 될 거다. 3년 이상의 어떤 기간 동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벼운 소재도 가능하죠. 취미생활, 사회활동, 봉사, 동아리, 모임, 직무 관련 역량, 교육, 자격, 자유롭게 소재 선정하는 것이 오케이. 근데 아까 앞에 최연소 등산 동호회 회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해시태그로 쓰셨다면 여기에서는 등산 동아리 써도 되겠죠. 왜? 그 회장의 역할을 하면서 책임감, 도전정신,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리 그 해시태그가 내 뭐라 했어? 제목. 이 자소서 전체의 큰 대제목 될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써먹어도 되겠죠. 그치?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한다는 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뭐 몸이 어떤 머리의 어떤 회로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 습관적으로 밥 먹고 일어나면은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이거는 습관이고요. 지속적인 건 목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지속적으로 강의해오고 있잖아요. 뭐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어떤 부족한 재능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역량으로 돼서 합격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테디쌤 하면 믿을만하다, 신뢰감 간다. 아, 저 사람 수업 들을만하지 라는 거 듣고 싶어서 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취업 준비하느라 없는데, 그치? 아이고. 그래, 맞아요. 저도 취업할 때는 힘들었어요. 뭐, 연애도 뭐 할 겨를이 없고, 그냥 막 정말 저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냥 똑같은 옷 하나, 똑같은 바지 하나, 신발 하나 해서 양말과 속옷만 갈아입고, 진짜 한 일주일 중에 6일은 계속 똑같은 거 입고 다녔어요. 아, 또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그렇죠. 1년 이상, 3년 어떤 내가, 지금 중단한 것도 괜찮고요. 어떤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트레이닝복이 교복입니다. 난 트레이닝복이 안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더 골 때려. 자, 볼게요. 자, 지속해온 이유가 중요해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 행복을 추구하든지, 뭐, 봉사, 나눔, 기쁨, 뭐든 좋아요. 술자리에서 항상 배울 만한 인사이트를 메모해 왔는데, 그 인사이트가 술 취해서 제대로 된 인사이트가 아니면 어떡해? 자,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면, 자, 3년. 자, 정기적으로 해오던 활동해야 되고, 개인의 만족감, 성취감도 좋지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민해본 사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면 어떤 가벼운 소재로도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등산 동호회에서 어떤 내가 회상했던 거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적이기도 하거든요. 공공의 목표도 있을 거고요. 동아리, 동호회에서. 그런 부분이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좀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운동이 있잖아요. 운동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 바디 프로필 촬영하고 체력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또 너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원하는 거면 너무 소재가 많이 겹칠 수 있고 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했으면 이 운동을 해서 바디 프로필만 찍는 게 아니라 내 건강도 회복이 되고 아팠던 것도 회복이 되고 어떤 자격증도 취득해서 거의 운동 전문가가 되면 돼. 내가 봤을 땐. 리그 오브 레전드가 롤 아닙니까? 아이고. 저는 살면서 게임을 거의 안 해봤어요. 컴퓨터 게임을 초등학생 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초등학생 때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요. 답변 작성 가이드 가볼게요. 지속해온 기간과 활동.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말했죠. 기간이 중요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난 3년간 매주 주기로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활동이 이제 본인에게 가지는 가치관, 지속 이유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봉사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곳에 계속 가야 돼. 그걸 계속 할 이유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본인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걸 왜 하게 됐는지가 나와야죠. 처음에는 학과내 봉사 동아리 참여하면서 이런 활동을 찾다 시작했는데 나는 이런 활동을 했다, 역할을 했다. 계기와 역할이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느낀 거. 가치관을 얻게 된 게 나와야 돼. 가치관을 얻게 된 거. 블라블라.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작은 배품이 행복이 되는 과정을 보면 봉사의 진정한 의미도 배울 수 있었고요.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건 좀 가식적일 수 있고요. 거들 뿐이고, 저 스스로 되돌아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 이제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구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상황. 내가 좀 힘들어도 실패해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진짜인 거죠. 내가 발전하는 점. 내 가치랑 연결이 되는 거지.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지속하겠다. 또 앞으로 여기서 배운 이런 가치관을 내 직무에서도 어떤 성향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런 자유로운 여러분들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8년 동안 학교 다녔습니다. 그렇죠. 좋은 거죠. 자, 지금 이제 LS 전선 끝났습니다. LS 전선 끝났고, 그러면 잠깐 3분 정도 쉬고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인가요? 피디님? 46분. 여러분, 50분에 시작할게요. 50분에 올게요. 네. 여러분, 이제 한전 KPS 자소서 항목 해설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한 40분 남았으니까 깔끔하게 한번 끝내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지원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전 KPS 한국전력공사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자, 한국전력 자회사입니다. 한국전력의 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100% 출자로 만든 회사고 꽤 그 역사가 길더라고요. 자세한 이런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떤 발전 플랜트, 어떤 정비, 시설, 보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술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사업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떤 기술 집약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인재사항 보면 이것도 그냥 편하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 정신, 너무 다 뻔한 이야기예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학습과 기술 연마. 일단은 플랜트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전문적 창의적 인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전문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LS 전선과 이것 또한 관련된 기술 집약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번 항목.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 끝까지 수행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 한전 KPS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또 보면 좋은 게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항목 작성 팁을 보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올해 게 아니야.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책임감과 도전 정신,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인데, 자, 작년 거와 올해 거 다 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지원 직무 관련된 경험이면 가장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그러지 못할 때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핵심 역량에 초점을 두고 답변하세요. 내 외부적인 요소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어떤 생각, 행동을 취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이를 또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려웠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객관적인 상황 설정이 중요할 거고요. 해당 경험에서 배운 인사이트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 원인 파악, 해결책 도출,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의지, 탐구심,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이 모두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답변 작성 가이드 갈 건데 좀 복잡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와 계신 우리 600명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답변 작성 가이드 보면 첫 번째, 저는 땡땡 공모전에 참여했을 당시 팀원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끝까지 제 역할에 책임을 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 상황도 있지만
내 책임감에 강조를 하게 돼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야.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부수적이고 책임감이야. 작년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2번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건데 본인의 역할과 책임감의 정의가 나와야 돼요. 본인의 역할과 어떤 책임감의 정의. 자, 본인의 역할,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에 있어의 정의예요. 장치전은 팀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총 12명의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스케줄 조율부터 이제 어려웠다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인의 액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책임감이 나와야 돼요. 이제 학기 중 팀원들의 바쁜 스케줄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조금 더 합리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아이디어 제시, 문제 해결 능력이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피드백 과정에서 실명으로 진행되는 것은 개개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익명 투표 및 의견 제시 툴을 활용해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위의 책임감에 따라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후 기존의 주 1회도 힘들었던 이제 결과, 좀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 2회 참여율은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위경을 통해서 책임감, 태도를 지속하겠습니다. 자, 이게 항목이 어제 나왔단 말이에요. 한정 KPS 21년도 거 항목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걸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작년 거는 질문이 이랬거든요. 도전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책임감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책임감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잘 봐요.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는 원인을 찾아 극복하고 해결했던 사례. 그래서 밑에 작은 글씨로 원인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이유, 책임감을 부수적으로 놓고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차이 알겠어요? 앞에는 문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이고 책임감에 대한 태도가 중점이었다면 여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내가 보고 싶은 건 문제 해결 능력이다. 너희들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책임감은 기반되어 있으면 좋겠다. 기반되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항목 작성 팁을 한번 들어볼게요. 전형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과거 항목은 이제 책임감에 대한 거였다면 이번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작년과 올해 차이가 명백하다. 자, 내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문제 상황 그리고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과정과 액션의 중요성. 뭐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부가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반드시 제시되어 있는 건 너무 뻔한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문제 해결 능력이다. 자, 그러면 아까 답변 가이드가 나왔어요. 답변 가이드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이제 뒤에는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하고 마지막에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경험, 문제 상황 제시, 액션 설명, 결과 제시, 배운 점 포부.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게 반드시 포함된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다. LS 전선 지나갔는데 요거 이제 끝나고 제 채널에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기간이 좀 여유 있어서 제 자소서 보고 이 강의 보고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그래도 뭐 최고의 등급의 자소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쉽게 빠르게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대한 건 요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은 항목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근데 이전에는 책임감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어제 나온 자소서에는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가 되었다. 가이드 내용이 포함돼도 되죠. 저건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다르면 사실 사람이 어떤 말하는 투나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어떤 이 문체는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스터디 그룹, 학과, 동아리, 회사, 부서 같은 조직 내에서 난 여기에서도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어. 자, 중요 순서도 봐봐. 스터디 그룹이 가장 덜 중요하고 회사,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점점점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신이 회사 경력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자, 조금 덜 중요한 것부터 더 중요한 거.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 그럼 내가 최대한 회사 부서 해보고 없으면 동아리 해보고 없으면 학과
그래도 우선 스터디 그룹으로 가자. 요렇게 전략을 세워서 소재 선정하면 좋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스타일이긴 한데요. 오늘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운동을 요 근래 못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수술을 해요. 오른손에 좀 이렇게 제가 승무원 그만뒀던 이유가 그 막 무거운 거 이렇게 들다가 손목이 꺾여서 여기가 파열돼서 수술하고 6개월 동안 막 쉬고 이제 퇴사했는데 요 염증이 밑에 타고 내려갔어. 그래서 이 손이 볼록 튀어나오고 부었어요. 그래서 주먹을 못 쥐어. 운동도 잘 못하고 새끼손가락 이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수술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지? 다시 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공동 작업에 대한 키워드를 잡고요. 공동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어떤 이유로 해당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설정 이유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유, 성과를 낸 경험을 작성해야 하고요. 왜냐면 협력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협력했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굳이 실패했던 게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역할이 문제 해결에서 주축이 되는 것이 난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난번 KT 롯데케미칼 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 능력, 협력 속에서 팀워크 속에서 팀 플레이어로서 내 역할이 문제 해결의 어떤 핵심이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고맙습니다. 근데 저 어차피 환자복 입고도 유튜브 그 영상 올릴 거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입만 살아있고 머리만 돌아갈 수 있으면 강의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손이 중요하겠습니까? 손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본인의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을 서술해 주십시오. 답변 작성 가이드 가겠습니다. 자, 경험을 기술해야 되는데 공동의 목표가 나와야 돼요. 처음에 그냥 치고 가자고. 중요한 거는 저는 땡땡 공모전에서 최고의 팀워크로 최고의 성과, 그 목표가 대단히 객관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그런 목표라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팀 내에서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본인의 역할 및 선정 이유, 이게 좀 합당했으면 좋겠어. 그냥 막 내가 자신 있다, 그냥 했다, 솔선수범했다 보다는 이런 자격증을 보면 여기서도 어필하는 거야. 이런 경험을 내가 이런 공모전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서 총괄지휘 리더를 맡게 됐습니다. 어떤 여기서도 이 사소한 한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의 핵심 어떤 어필, 역량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문제 상황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거랑 똑같은 소재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거 있죠? 지금 책임감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했던 스터디 1 관련된 그 경험 소재를 여기서도 똑같이 갖고 왔는데 2번이 팀워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1번을 팀워크 경험으로 쓰지 마세요. 써도 돼요. 다른 내용이면 괜찮은데 제가 일부러 똑같은 소재 답변의 내용을 이 질문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이 질문에서는 이렇게 풀어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은 거 썼네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리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좋죠. 저는 리더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리더의 역할, 아까는 리더의 책임감에 대해서 서술했다면 여기서는 리더의 어떤 계기, 이유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 상황이 있어요. 문제 상황이 아주 축약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본인의 액션 구체적인 과정이 나와야겠죠. 여기에서.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결과. 자, 결과는 성공 경험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본인의 그 역할을 통한 중심 문제 해결이 되면서 성공으로 이어져야죠. 친구들이 단합이 잘 되지 않는 것,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본인이 직접 그거 리더로서 어떻게 해결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던 부분이 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해서 마지막 포부로. 그래서 어떤 유관보소와 협업을 할 때 많을 거 아니에요. 더 나은 팀워크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내가 그 팀워크를 임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 것도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올리신 분들도 있으려나? 저도 어쨌든 오늘 받으면 오늘 올리고요. 내일 받으면 내일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그러면
팀워크 경험이다. 자,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거나 지킨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인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느낀 점, 배운 점까지 이야기를 해라. 응? 여기에서는 약속과 원칙 준수에 대한 정의를 깔고 갑시다. 그리고 한정 KPS에서는 이 원칙 준수를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정비 설비의 문제, 뭐 위험하잖아 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업무 매뉴얼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충대충 하는 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공정에서 일단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핵심 역량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약속이라 하면 뭐 개인 간의 고객과의 본인 스스로 내가 스스로와의 요건 난 조금은 임팩트가 약하다 생각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이런 거 가능할 것 같고요. 원칙이라면 규정, 규칙, 매뉴얼, 관습, 문화, 법률, 업무 절차까지 이런 부분들이 원칙, 규정, 준수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속과 이 원칙 준수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직업 윤리 및 가치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죠. 가능한 관련 직무 경험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게 우리 취준생의 고민이자 문제이자 난제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과 원칙에 대한 준수, 인선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없다면요. 한정 KPS 기업 특성상 자,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원칙 준수를 굉장히 잘한다가 원칙 준수. 아까 제가 어떤 원칙 준수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효율적인 일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인 타협조차 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도 매뉴얼에 기반해서 항상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자세가 되겠죠. 태도. 답변 작성 가이드 가보겠습니다. 군대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죠. 근데 너무 모두가 병사로서 모두가 이런 경험하는 건 사실 너무 공통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대중적이잖아요. 본인의 어떤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건. 자, 이거는 그냥 영업사원의 예시로 한번 해봤어요. 영업사원. 왜냐면 제가 좀 다른 직무에도 좀 다른 회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최대한 예시를 많이 작성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고객과의 사소한 약속을 지켜내는 것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객과의 약속의 정의예요. 그냥 이유겠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저는 전자제품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 충성 고객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오케이? 경험 제시하면 되고 쉽죠? 자, 당시 상황, 본인의 행동 제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행동,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제가 빨리 연락드릴게요. 제가 나오면 빨리 연락드릴게요. 요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업사원들. 그런데 그런 말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막 이런 노력을 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액션 포인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했던 행동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제 노력에 감동했죠. 이후 지인 추천을 통해 총 6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임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500자기 때문에 너무 막 그 자세한 그 마지막 문장에서 너무 힘을 많이 뺄 필요 없고 그냥 배운 걸로 딱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뭐 포부식으로 너무 막 길게 장황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 500자기 때문에 상당히 축약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이거 답변을 이렇게 하면 복붙하면 아마 한 510자 될 거예요. 제가 그냥 예시기 때문에 어떤 글자 수에 맞추지 않고 했는데 요 정도 길이면 되겠다. 분량도 자, 한 문장, 두세 문장, 한 문장 이렇게 가면 500자 되겠죠, 여러분? 500자 되겠죠? 뭐 대충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자세히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저런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이거예요. 1.8억 썰 요거 그러면 강의 다 끝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강의 끝내고 보여드릴게요. 그 1.8억은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 자, 직무 동기, 직무 관련 역량 및 경험, 포부, 역량 개발 계획. 이게 제일 빡세요. 특히 2번.
이번이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힘들어하는 거야. 딱 안 봐도 뻔해. 나도 부담이 되죠. 저런 거 보면 저 어떻게 설명하지? 나는 내가 쓰는 거야. 정보 막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 전달해야 되죠. 예시도 보여줘야 되고.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 어려울 것 같았어. 근데 이제 한정 KPS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받은 회사들이 주가가 정말 뭐 하늘을 치솟아. 정말 KT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S전선도 그렇고 지금 이 한전도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5년 동안 놔두면 막 뭐 부자 된대. 그래서 여러분 한 10만 원 정도 나중에 저 한번 넣어보려고요. 10만 한 100만 원은 넣어봐야겠다. 킹 받는 열받네. 자, 지원 동기인데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서 뭐 한번 뒤에 설명했으니까 볼게요. 질문 쫙 보세요. 하나씩 갑니다. 1번 1-1, 1-2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지난번 롯데케미칼 KT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자세히 막 다루진 않았는데 이제 2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을 가이드를 좀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자, 한정 KPS의 지원 동기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 또는 경험.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적고 직무 지원 동기를 적는데 직무 지원 동기의 대부분 당신이 이런 강점이 있어서 이 회사에 하는 사업에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냥 아예 대놓고 역량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물어보는 것 같고. 자, 볼게요. 한정 KPS 지원 동기는 관련된 경험, 교육 참여, 팀 프로젝트, 과제, 전공 관련 모두 가능하지만 없다면 회사의 비전, 가치관 혹은 최근 신사업에 대한 뉴스 이렇게 내가 대중적으로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요 사업과 직무 설명을 반드시 참조하고 NCS 직무 설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NCS 직무 설명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 작성을 하면 되고요.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다양한 루트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공 수업에서 알게 됐다. 관련된 교육에 참여했다. 뉴스 기사 봤다. 산업에 대한 관심 꾸준히 공모전, 팀 프로젝트, 어떤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형 인턴도 뽑은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채용이지만 체험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겠죠. 무조건 다녀보니까 좋더라. 이런 거 해보고 싶더라. 본인이 이제 여기에서는 역량 경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역량이 이런 경험이 이런 부분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뭐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경험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역량의 중요성을 느꼈고 그리고 이 역량이 해당 직무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가면 되겠죠. 어떤 너무 연결성이 없이 그런 마무리에서 앞으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만큼은 꼭 해내겠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500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글자 적을 게 부족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역량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 끝냈고요. 1-2 가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면 직무 기술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작성하면 충분히 쉬워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미래 계획 중인 한정 KPS의 다양한 과업들을 고민하고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뉴스 기사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자, 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년사보다는 KPS죠.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보다는 비전 2030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 에세이 2번에서 여러분들 직무 역량 개발 계획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되고 아무래도 면접관들 혹은 이제 이 서류를 보는 담당자들은 이제 2번 항목을 일단 무조건 볼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항목, 큰 2번 항목. 자, 그래서 추상적인 해당 직무에 수행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그 중에서도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 어떤 역할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내고 싶다라는 어느 정도의 본인의 사고의 과정, 지원 직무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고의 과정을 꼭 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반복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쵸. 직무에세이는 다른 공기업 경험 기술세도 당연히 비슷한 내용으로 적용이 되고요. 한전 잡주 아니었나요? 원래 오랫동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앞에 썼던 직무 역량 다시 써도 당연히 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직무 역량이 이 핵심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막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거예요. 갈게요. 비전 2025에서 중요했던 사안. 자, 이거는 비전 2030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비전 2025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비전 2030이 나왔습니다. 작년 항목에는 비전 2025를 보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자, 그 2030 보기 전에 2025를 한번 보자. 오케이? 자, 전략 에너지 신사업.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요런 거 이제 경제 살리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전력회사들 지금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LS전선과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좀 직접적인 좀 연관성이 있고 수혜주입니다. 수혜주. 로봇 자동차 개발 및 운영 기술. 자,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천 기술이 부족한 가스 터빈 분야 보시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2030이 중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 부응할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전반의 메가 트렌드와 전력 산업 구조의 전환에 발맞춰 혁신을 통한 확고한 위상을 재정립.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럴싸한 말들이에요. 자,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디지털 및 에너지 믹스 전환에 대응할 공공성 강화. 그럴싸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발전, 송전, 신재생을 포괄하는 전력 설비 산업에서 발전사가 제조사, 경쟁사, 중소기업, 대국민 등 연결하는 상호 인터액티브한 플랫폼. 자, 이게 이제 한전 KPS의 큰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큰 방향성. 정비 산업 플랫폼이에요. 정비 기술 제공하는 설비 기술 플랫폼보다 훨씬 더 정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괄해서 연결시키겠다, 하나로. 자.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 포괄하는 개념이다. 쭉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요 좀 줄을 쳐놨습니다. 정비기술 플랫폼, 그린기술 플랫폼, 윤리안전 플랫폼, 지역문화 플랫폼. 자, 이게 뭐냐면 정비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린기술, 어떤 이 친환경적인 걸 하고 윤리안전, 좀 안전하게 규칙적으로 어떤 다른 데 피해주지 않도록 지역문화 뭐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인적자원 중심의 아날로그형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원래는 사람이 그냥 기술을 하는 거에서 디지털과 AI 기술을 활용해 발전 정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플랫폼 기반 정비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한전 KPS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G 지속 가능 경영도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랜드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기술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늘 2030년까지. 여러분들이 2030년까지 역량 개발 계획을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느낌도 오실 거라 하죠. 전부 다 플랫폼이 그만큼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매출의 원천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뭐 친환경, 그린 기술 설명이 나오죠. 앞에서 첫 번째 이제 그 그랜드 플랫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 기술 플랫폼, 친환경, 탄소 중립 선언, 자, 윤리 안전 플랫폼, 뭐 블라블라 보시고요. KPS 윤리 안전 표준 체계, 원칙과 아까 이제 그거 보면 돼. 원칙과 약속 그 준수했던 항목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역 문화 플랫폼은 이제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구현, 포용적인 기업. 자, 상생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문화 환경 조성 주도. ESG 테마. 근데 그게 예전에 샀으면 돈 벌었을 텐데 지금은 조금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세계 넘버원 전력 설비 정비 산업 그랜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업, 발전 설비 분야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변환의 선도. 자, 뭐 이거는 뭐 읽어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항목 작성 팁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까 그거 봐야겠죠. 거기에 문장을 활용해서 쓰세요. 거기에서 나온 문장을 활용해서 쓰세요. 너무 새로운 문장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체 문항 중에 가장 변별력을 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기본적인 기업의 사업 방향에 의해 자기 개발 능력, 전략적 사고까지 복합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천자 다 채우려고 너무 압박감에 벗어나도 되고요. 800자 이상은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락 나누고 가독성 높이고요.
가능하다면 단락별로 제목 작성해도 좋겠습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2030년 안에 어떤 본인의 발전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고요. 사내 자격제도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한 정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뉴스 기사, 최근 뉴스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내 자격제도 인재 육성 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부분에서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 뉴비전. 자, 2030에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이전의 경험, 경력, 자격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확실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량 개발 그 계획 답변이 핵심이다. 어려운데 어찌됐든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작성을 하면 되겠다. 어렵죠? 한번 쫙 보세요. 어려워. 천자기 때문에. 자, 이제 보면 전략 방향이 이제 비전 2030 들어가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떻게 좀 정보를 찾는지 인포메이션 찾는 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략 방향 4개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전 KPS 디지털 기반 산업 모델 전환이라고 검색을 딱 하면 네이버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교육 사업에 집중한다는 거 나와 있고 한번 소스 끌고 ICT 융합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개발 추진 기사. 그러면 본인의 어떤 역량이 ICT 융합 지능 이런 부분에 내가 답변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이끌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좀 쓴 거야. 그린 에너지 선도적 역할 강화. 한전 KPS 그린 에너지 선도적 역할 강화. 검색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런 거 하고 있대.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대. 그럼 내 거랑 나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야. 나 저거 개발할게. 나 저거 딸게. 나 저거 노력해서 배울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나옵니다. 요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검색 능력이 되는데 검색 능력이라 할 건 뭐 있어. 어차피 다 나오는데. 그쵸. 네이버가 똑똑한 거지 뭐. 자, 그리고 사내 자격 제도 내가 갖고 왔죠. 갖고 왔어요. 정비 분야 최고의 인재 육성 시스템, 전문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단계별 교육 훈련 평가가 통해 일정 자격 부여하고요.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엄정한 평가에서 이 엄정한 평가를 극복하겠다. 최고 수준의 정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풀어내도 되겠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국가 뉴딜 정책과 발전원의 다원화에 따른 기존 정비 블라블라블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 캐치해서 쓸 수 있는 단어나 문장, 구절 쓰세요. 앞으로 정비 분야에서 가장 많은 195개의 종목의 사내 자격 제도 운영 중이다. 그쵸? 연구 자료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자, 작성 가이드예요. 자, 보세요. 뉴비전 2030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요약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 저는 이걸 따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포인트 따왔어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뉴비전 2030에서 사실 따왔어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단어로 바꿔 쓰세요. 이거는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똑같이 또 복붙은 하지 마세요. 요거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의 구체적인 역량 개발 계획 1개 또는 2개인데요. 자, 입사 후 3년, 5년에 따라 플랫폼 기반 정비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을 위해 이런 역량을 개발하겠다라고 쾅 찍는 거죠. 그럼 제목에서는 플랫폼 기반 정비 서비스에 날개를 달아줄 이런 역량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나눠서 적으셔도 되고요. 순서가 근데 중요한 게 1, 2, 3번으로 가셔도 되고 3번, 2번, 1번으로 가도 돼요. 1번, 2번, 3번도 논리적으로 문제였고 3번, 2번, 1번도 문제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400자, 400자 깔고 갑니다. 일단 깔고 가요. 자, 해당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비전 2030에서 있어서 나타낼 영향력, 효과, 일치성, 도움이 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가 비전 2030에서 따와라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비전 2030에서 따와라고. 오케이? 자,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과정, 과거 관련 경험을 통해서 어떤 예시가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지식, 교육, 자격, 경험, 그리고 그 직무 기술
그 직무 기술서 보면은 필요한 자격 교육상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비전 2030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따와도 돼.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한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자격인지 뭘 배우는지. 그럼 그걸 비전 2030의 어떤 문구와 연결시켜가지고 도움이 된다. 어떻게 딸 거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포부, 본인의 의지 확인. 이러한 부분 앞으로 해서 우리 한정 KPS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 2030 방향에 있어 확실한 역량, 보탬이 되겠다. 이 두 가지만큼 확실히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다시 한번 도장 쾅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안 하셔도 되겠지만 답변에는 쓰셔야겠죠. 그렇죠? 어렵죠?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다 똑같은 이런 방향을 할까봐 좀 최소한으로 가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한국인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몇 시쯤 됐습니까? 끝났네. 끝났어요, 여러분. 테디쌤의 챌린저스, 이 초단순 쉬운 도전이에요. 제가 제일 쉬워요. 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합격을 위한, 저는 자소서 안 할 거예요. 저는 자소서 말고 여러분들 면접 기회에서 강점을 만들 챌린지를 할 거고요. 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될 매주 1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22시 30분 4주간 총 4회 모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면접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오면 손해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픈 채팅방 운영하면서 제가 원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여러분 답변 작성하는 것까지 원래는 도전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 할까봐 뺐습니다. 뺐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일단 대부분은 이 참여 금액 10,000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네, 테디쌤 채널에서 하고요. 테디쌤 채널 구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채널이 드디어 제가 목표했던 아주 1단계 목표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뿌듯하네요. 자, 혜택. 이제 뭐 혜택이 대단한 건 뭔가 제가 책을 낸 사람도 아니라서 뭐 그런 비비련덕님처럼 막 이런 이북을 드리거나 이러진 못하는데 어쨌든 제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신촌 스터디 카페 룸 스터디 랩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픈이에요. 그래서 뭐 모든 이 도전에 성공한 분들 20% 할인을 드릴 거고요. 50명은 이제 4월, 5월, 6월에 나눠서 40% 할인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권 이런 것들 제가 할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님 진짜 인사 담당이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첨을 통해서는 이제 4명 해서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요. 원데이로 제가 특별 모의 면접, 답변 컨설팅, 답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어떤 이력서 자소서 보고 컨설팅, 직무 컨설팅, 어떤 잘못된 피드백 제공. 요것도 오프라인에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참여를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뭐 면접 답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가장 좀 남들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발성, 보이스, 표현력, 어떤 말의 전달력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도 하고 통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1.8억 설. 그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이거 들어가면 좋다더라, 돈 번다더라, 올라간다더라, 이런 거 제가 그거 듣고, 제가 이제 당시 이제 모아뒀던 돈, 이거를 이제, 그냥 좀 막무가내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오른다라고 했는데, 정말 귀신같이 오른다고 했던 월요일 날부터 오릅니다가, 정말 귀신같이 월요일날 하한가를 가더라고요. 월요일날부터 오른다 했는데 월요일날 하한가를 갔어. 그렇게 해서 제 투자가 개미지옥으로 가면서 이 주식도 날리고 비트코인도 날리고 이래저래 날려서 제가 1억 8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한번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래서 막 어떤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내 인생의 굴곡이 나오더라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머리가 뜨끈해지네요. 머리가 좀 뜨끈해지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 주부터 라이브 목요일 10시 반 제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진행하니까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상담도 도와드릴 거고 면접 답변들도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지금 다 돈을 버는데 그때도 다 돈을 벌었거든. 사람들이 왜 나만 못 벌었을까? 난 바보야. 자, 여러분 밤낮 없이 자소서 쓰고 있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취업해서 저처럼 어떤 선배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거라 생각하고요. 힘들지만 이 불금에도 600명 가까이 여러분들 좀 열심히 이 강의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뒤에 있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멜론에 나와 있죠? 테디 괜찮아. 제 노래. 그냥 뭐 심심할 때 저는 술 한잔 하면서 제 노래 가끔 듣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이 작가에서 술 먹다가도 사장님 테디의 괜찮아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테디의 나쁜 말 한번 틀어주세요. 저 이런 적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 하고 싶어서 제가 노래 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노래 들으면서 와 테디쌤 열심히 사네, 빡세네, 열정 넘치네 이런 것 좀 느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며 해결책을 드리는 테디쌤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합격할 겁니다. 파이팅!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